한의사 닥터구루입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유가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나이 든 분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등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편화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소화불량 등은 우유가 그 원인이거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증상이 심해지는데도 계속해서 우유를 먹거나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은 왜 우유가 건강에 안 좋은지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상 이점이 거의 없음. 우유가 맛있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강에 좋기 때문에 먹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유에 있는 풍부한 칼슘이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유에 있는 칼슘의 흡수율은 굉장히 낮은 동시에 오히려 우유의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혈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유 섭취가 많을수록 골다공증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있음.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우유가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토피,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조숙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당 불내증을 일으킴. 우유만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는 분들 계시나요? 유당 불내증이라고도 하는 저당 불내증은 우유의 풍부한 저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우유를 먹을 경우 소화장애를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동양인의 경우 7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우유를 급식으로 나눠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카제인 단백질.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과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 내벽을 느슨하게 만드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이 사이로 유입되는 물질들로 인해 체내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카제인은 저당을 제거한 우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항생제, 호르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소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사료를 먹고 크는데 사료에 있는 여러 화학 물질들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젖이 계속 나오도록 호르몬제를 투여하게 되며 젖을 계속 짜다 보니 젖이 헐고 고름이 생겨서 여기에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유통되는 우유에는 항생제나 고름 성분의 허용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물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가 건강에 해로운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에 이점이 거의 없고, 두 번째로 아토피, 암 등 다양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인 대부분에서 저당 불내증을 일으키며, 네 번째로는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과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에 있는 화학 물질들, 항생제, 호르몬, 고름 성분 등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게 키운 소에 살균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우유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유는 살균, 유통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들은 거의 다 파괴되고 위의 안 좋은 작용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우유를 피하시고 기호에 따라 드시더라도 가끔씩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닥터구루의 3분 건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유, 치즈, 버터 등 여러 유제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